물론 호르몬 치료를 한다고 유방암이 엄청나게 증가하거나 하는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실히 영향을 준다라는 거는 정설이거든요. 그래서 호르몬 치료를 하더라도 최대한 짧게 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가족력은 말 그대로 가족 중에 누군가 아픈 사람이 있었다라는 건데 촌수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가족력이 좀 높다, 세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고요.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그 다음에 발병 연령이 낮을수록 가족력은 좀 높아집니다. 그리고 유방암 치료가 다 끝나고 나면 임신도 가능하고요. 또 출산도 가능하고 수유도 당연히 가능합니다. 이때 주의를 해야 되거나 그럴 부분은 특별히는 없고요. 우리가 유방암 치료하고 나서 그 다음에 주의해야 될 것들은 종양은 크게 양성과 악성, 그러니까 암이라는 뜻이고요.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양성도 아주 종류가 많고 유방암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번 달에 오셨던 모녀분 있었는데 두 분 다 가슴에서 뭔가가 잡혀서 내원을 하셨던 분들이고 어머니는 유방암으로 나왔고 따님은 양성 종양으로 나왔습니다. 이 두 분은 이제 증상은 똑같았죠. 뭔가가 잡혔다는 증상은 똑같았는데 결론은 다르게 나온 거죠. 한 분은 이제 어머니는 유방암이었고 딸은 유방 양성 종양이었는데 양성종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위험 카테고리에 속하는 엽상종양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어머니는 암 절제 수술하고 그 다음에 방사선 치료하셨고 그 다음에 따님은 수술하고 마쳤습니다. 그러니까 가슴에서 생길 수 있는 종양들은 아주 다양하게 있는데 이 종양이 어떤 것으로 확인이 됐는지에 따라서 치료 방법은 다양하게 나눠질 수 있습니다. 암을 사실 예방하기에는 쉽지는 않은데요. 유방암과 관련된 팩터들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성 호르몬 치료를 최소한의 기간만 하는 것이 가장 좋고요. 물론 호르몬 치료를 한다고 유방암이 엄청나게 증가하거나 하는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실히 영향을 준다라는 거는 정설이거든요. 그래서 호르몬 치료를 하더라도 최대한 짧게 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체중이 많이 나가면 많이 나갈수록, 그러니까 비만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유방암에 걸릴 확률이 많이 높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정 체중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좋고요. 저는 저체중을 유지하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체중을 유지는 못하더라도 그냥 적정 체중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것도 좋다고 알려져 있고요. 비타민 D 수치가 낮은 거랑 유방암과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비타민 D는 자외선이 피부에 닿았을 때 생성이 되기 때문에 야외 활동을 하시면서 적절한 운동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방암은 유전적인 요인도 당연히 있습니다. 유명한 한 배우가 어떤 유전자 변이가 있어서 예방적으로 가슴을 절제한 사건을 알고 있을 텐데요. 브라카라는 유전자고요. 브라카는 1번이랑 2번이 있는데 이놈들이 있으면 유방암, 그 다음 난소암, 췌장암, 대장암, 전립선암 같은 게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유전자 변이가 있으신 분들은 당연히 일찍부터 검사를 하시는 게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가족력인데요. 가족력은 말 그대로 가족 중에 누군가 아픈 사람이 있었다라는 건데 촌수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가족력이 좀 높다, 세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고요.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그 다음에 발병 연령이 낮을수록 가족력은 좀 높아집니다. 가족력이 있고 그 다음에 발병 연령이 낮은 편에 속했다라고 하면 일찍부터 검사를 받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일단 암이라고 진단을 받으면 다들 굉장히 속상해 하시고요. 촬영하고 있는 오늘도 두 분의 여성이 많이 속상해 하고 가셨습니다. 그렇지만 유방암 치료는 치료가 되는 분들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특히나 조기에 발견되면 굉장히 치료 가능성이 높아지는데요. 여튼 치료 방법은 대부분의 환자가 수술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수술을 얼만큼 하는지, 그러니까 유방을 보존하는지 아니면 다 절제를 하게 됐는지에 따라서 방사선 치료를 할지 말지가 결정이 되고 그 다음에 항암 치료는 기수에 따라 유방암의 종류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제가 대부분 상담할 때 보호자분이랑 같이
들어오시라고 하는데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이 치료를 어떻게 하면 잘 버틸 수 있을지, 그리고 가족들의 서포트를 요구를 하는데, 특히나 유방은 여성들한테 있어서 어쩌면 여성성의 상징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배우자분이 옆에서 서포트를 잘 해주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왜 그러냐면 이 치료들이 간단하게 뭐 감기 치료처럼 하루 이틀 안에 끝나거나 그렇진 않습니다. 그래서 몇 개월 혹은 더 긴 시간이 걸릴 수도 있는 치료들이기 때문에 우울해지지 않는 것, 그러니까 동굴로 들어가서 너무 우울하게 지내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럴 때 가족들의 서포트가 굉장히 큰 도움이 많이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가족력은 얼마나 가까운 가족인지, 그 다음에 발병 나이가 중요합니다. 발병 나이가 젊으면 젊을수록 가족력의 세기가 증가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아버지가 만약에 유방암에 걸렸다라고 하면 자녀분 중에 따님이 있다고 하면 따님이 유방암에 걸릴 확률은 아주 높아집니다. 우선 가입력은 당연히 치료하기 전에 먼저 확인해야 될 부분이고요. 가입력이 유지가 되냐 그렇지 않느냐는 사람마다 많이 다르기 때문에 케이스별로 다를 거고요. 특히나 자녀가 없으신데 유방암이 걸렸다라고 하면 치료를 받기 전에 이 가입력 보존에 대해서 꼭 상담을 받으시고, 만약에 필요하다고 하면 난자 동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고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방암 치료가 다 끝나고 나면 임신도 가능하고요. 또 출산도 가능하고 수유도 당연히 가능합니다. 이때 주의를 해야 되거나 그럴 부분은 특별히는 없고요. 우리가 유방암 치료하고 나서 그 다음에 주의해야 될 것들은 뭐 당연히 여성 호르몬 치료라든지 아니면 살찌는 거라든지 이런 거 동일하게 주의하면서 좋은 생활 습관을 가지는 게 필요합니다. 유방암 중에 호르몬 양성 유방암이라고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여성 호르몬을 서프레션, 다운시키는 그런 치료를 하는 건데, 이런 호르몬 치료는 보통은 5년 하기도 하고 10년 하기도 하는데, 이런 호르몬 치료를 꼭 하셔야 재발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당연한 건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여성 호르몬 복용, 그 다음에 비만은 유방암의 아주 큰 적입니다. 가슴을 키우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참 많은데요. 여러 가지 인터넷에서 보면 가슴 확대하는 크림이다, 무슨 마사지다, 인터넷에서 보면 입증되지 않은 유방 크림, 마사지 등등 얘기가 많은데요. 결과적으로는 수술이 가장 안전하고 그 다음에 확실한 방법이고요. 수술은 대부분은 요즘 실리콘 백을 넣는 수술을 가장 많이 합니다.